여러분, 혹시 오화라고 들어보셨나요? 동양사상에 나오는 개념인데 말 그대로 에너지의 절정을 뜻합니다. 정말 흥미롭죠? 오늘은 이 개념을 서양 철학자 3명의 눈을 빌려서 한번 완전히 새롭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내 힘과 잠재력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다. 바로 그 절정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방금 드린 질문에 대한 하나의 힌트가 바로 이 오화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게 이글거리는 한여름, 그 중에서도 태양이 가장 높이 뜬 정오의 순간을요. 오화가 바로 그런 겁니다. 모든 에너지가 최고조에 이르러서 가장 찬란하게 폭발하는 바로 그 순간이죠.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은 일종의 철학 등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먼저 오화라는 개념의 기본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베르그송, 니체, 들레즈라는 3가지 다른 루트로 이 절정의 의미를 탐험해 볼 겁니다. 마지막엔 정상에서 이 모든 경치를 하나로 조망해 봐야겠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이 한낮의 불꽃이 대체 어떤 성질을 가진 에너지인지 그 본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오화는 그냥 따뜻한 햇살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활화산에 가깝죠. 겉보기엔 눈부시게 빛나지만 그 속에는 언제든 터져나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렬하고 완전히 무르익은 에너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성취 그리고 완성이라는 렌즈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의 첫 번째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베르그송은 오화를 보자마자 이거다 싶었을 겁니다. 자기 철학의 핵심인 생애의 약동, 즉 엘랑 비탈이 완벽하게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라고 본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생명을 앞으로, 위로 밀어붙이는 그 창조적인 힘의 최종적인 폭발인 셈입니다. 생의 약동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씨앗 안에 숨어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게 하고 마침내 화려한 꽃을 피우게 만드는 바로 그 내면의 힘, 모든 걸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생명의 근원적인 충동 같은 거죠. 그러니까 베르구송에게 오화는 이 만개한 꽃과도 같은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생의 약동이라는 그 힘을 받아서 자라나 마침내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게 활짝 피어난 그야말로 승리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베르그송이 오화를 아름다운 완성으로 봤다면 이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보겠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요, 이 오화를 전혀 다르게 훨씬 더 치열하고 격렬한 투쟁의 순간으로 봤습니다. 니체에게 절정이란 건요, 절대 평화롭게 도착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격렬한 싸움 끝에 쟁취하는 정복의 순간인 거죠. 힘의 의지는 그냥 살고 싶다는 본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뭐랄까, 눈앞에 높은 산이 있으면 기어이 그 정상을 밟고야 말겠다는 등반가처럼 끊임없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들려는 끝없는 욕망에 가깝습니다. 결국 니체에게 오하는 일종의 최종 보스전 같은 순간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 상대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어제의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내 모든 에너지를 터뜨려서 내 한계를 부수고 완전히 다른 레벨의 존재, 즉 위버맨시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그게 바로 니체가 본 오하입니다. 자, 베르그송은 완성, 니체는 극복을 이야기했죠. 근데 우리의 마지막 주자 질 들레즈는 아예 판을 흔들어 버립니다. 정점이라는 고정된 개념 자체를 거부하거든요. 들레즈에게 오화는 멈춰있는 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급진적인 변화의 흐름 그 자체입니다. 들레즈는 오화를 어떤 고정된 꼭대기로 보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나는 아주 역동적인 변화의 순간으로 본 거죠. 생성은 존재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다른 무언가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땅속에서 뻗어나가는 뿌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해진 길 같은 건 없죠? 돌을 만나면 피하고 다른 뿌리와 얽히면서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뻗어나가잖아요. 생성도 바로 그런 겁니다.
낡은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면서 계속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들레즈의 관점에서 보면 오화는 안정적인 정상이 아니라 모든 걸 뒤섞어버리는 강력한 소용돌이 같은 거예요. 단단했던 과거의 나를 완전히 녹여버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에너지의 한 가운데인 셈이죠. 자, 기름까지 하나의 개념, 오화를 두고 세 명의 철학자가 얼마나 다르게 해석했는지 보셨죠? 이제 이 세 가지 관점을 나란히 놓고 큰 그림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들이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요. 오히려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세 개의 퍼즐 조각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절정을 경험할 때 그 순간에는 베르그송이 말한 성취감도 있고 니체가 말한 투쟁의 기억도 있고 또 들레즈가 말한 새로운 나로의 변화도 전부 다 들어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위대한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건 바로 절정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착지가 아니라는 거죠. 베르그송은 말합니다. 우리가 도달한 절정은 그저 끝이 아니라 다음 창조를 위한 또 다른 생명의 시작점일 뿐이라고요. 니체는 이렇게 외치는 것 같죠? 그 모든 고통스러운 투쟁과 찬란한 절정의 순간들, 그 모든 것을 사랑하고 긍정하라고, 그리고 그걸 발판 삼아 더 위대한 나로 계속해서 거듭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레즈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절정이라는 곳은 사실 다음 모험을 향해 흘러가는 거대한 강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요. 결국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화, 즉 절정의 에너지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사용해야 할 강력한 연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 절정의 에너지로 무엇을 창조하시겠습니까?